2010년 모든 도로를 자동차가 점령한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돌돌이가 돌연 실종되고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박사가 수사를 맡게 되는데, 아니 푸른야, 왜 이러나? 지각 한 번 했다고 울 것까지는 없어요. 돌돌이가 실종됐어요. 꼭 찾아야 돼요. 아니 돌돌이를 푸른양이 그렇게는 아끼던 자전거 아닙니까? 돌돌이는 단순한 자전거가 아니에요. 제 친구, 아니 저의 일부였어요. 그럼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요. 돌돌이가 없었다면 그동안 해왔던 일에 반의 반도 못했을 거예요. 길막힌 복잡한 도로에서 매연 마시며 약속된 시간에 늦게 일쓰고 주차하기도 어려워 헤매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돌돌이와 함께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역시 그렇군. 뭐가요? 푸른양이 항상 활기찬 것이 자전거 때문이었군요. 글쎄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 건 빠르고 경제적이기 때문인데. 박사님, 우리 돌돌이를 찾을 수 있겠죠? 반드시 찾아야죠. 생활 속의 자전거 이용은 건강을 되찾아주고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 100명당 10명이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국민 1인당 연간 500여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활용한 관광 상품은 지역 경제와 문화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998년 9개 노선의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한 스위스는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즐기는 친환경 여행이 큰 호응을 받으면서 무려 7천만 유로의 경제 효과가 생겼습니다. 영국의 NCN, 유럽 전체를 자전거로 이어주는 EV 등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를 잇는 친환경 자전거 네트워크는 자전거라는 브랜드의 무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전거, 경제입니다. 돌돌이가 돌연 실종되자 돌돌이가 실종됐어요.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박사가 수사를 맡아 고군분투 중이다. 여기서 돌돌이를 봤다고요? 네, 어제 저녁 7시쯤 됐을 거예요. 쌩쌩군, 보기보다 엉뚱한 면이 있군요. 그렇게 도로 한가운데로 쌩쌩 내달리다니. 그땐 자동차가 별로 없어서 도로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아주 신이 났겠군요. 돌돌이가 아니었으면 전 크게 다쳤을 거예요. 저녁 7시 도로가 텅 비어 있었다. 중요한 건가요? 나도 그 시간에 나와서 신나게 달려볼까 합니다. 박사님! 자전거가 길 한가운데로 다니면 위험하잖아, 쌩쌩아. 아, 어쩌다 그런 거죠. 평소엔 보도에 바싹 붙어 다닌답니다. 보도 경계석에 너무 붙어서 다니면 오히려 위험해요. 쌩쌩아, 안전한 자전거 주행 방법을 알려줄게.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출발하고 멈출 때 안전한지 앞뒤를 확인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일반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에 속합니다. 도로에서는 우측 통행을 해야 합니다. 역주행을 해선 안 되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 자전거를 보관할 때는 자전거 주차시설이 있는 곳에 앞 타이어와 프레임을 함께 잠그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서 있는 자동차 옆을 지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문이 열리면 아주 위험하겠죠. 자전거 뒤에 서서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전거 횡단도에서 신호가 깜빡일 때 급하게 지나가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핸들에 가방을 걸거나 손을 놓고 타는 경우 우산을 쓰고 타는 것도 위험합니다.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나갈 때 좌우 확인 없이 속도를 내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도 잡지 않고 빨리 내려오거나 어린 아이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불편한 사람 옆을 속도 내어 지나가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어두워진 후 전조등, 미등, 반사체도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쌩쌩이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본 점검을 잘하고 있을까? 네? 5가지 점검 포인트를 알려줄게. 브레이크, 핸들, 안장, 타이어, 페달의 순서로 집을 나서기 전에 기본 점검을 해주세요. 가장 먼저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양손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브레이크 고무와 림의 간격은 동전 1개가 들어갈 정도면 됩니다. 쌩쌩구는 간격이 너무 넓군요. 이래서는 안전하게 멈추지 못해요. 다음은 핸들 위치와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핸들이 차체와 직각인지 잘 보세요. 안장은 바르게 수평으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타이어엔 적당한 양의 공기가 들어있겠죠? 손으로 힘껏 눌러봐서 약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기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달과 기어 크랭크의 변형 여부를 확인해요. 야간에는 전조등을 밝혀 앞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뒤쪽에도 후면 반사경을 달아야 안전합니다.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됐지? 그냥 헤어졌는데요? 누굴 만난다는 말도 없었고. 글쎄요. 허허, 이거 참. 박사님, 여기요! 여기 좀 보세요! 봉구 씨, 거기서! 이런! 나는 자전거로 쫓아다니는 분량은 알아서 오세요? 박사님! 안전을 쓰셔야죠! 거기서란 말이야!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봉구 씨, 예? 난 아직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건... 어젯밤 당신은 돌돌이를 쫓아갔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안 그랬어요. 난 아니에요. 자동차는 길이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자전거가 싱싱 달리는 걸 보니까 약올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지요? 그러고 깨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좀 전에 퇴원했어요. 자, 이제 범인을 잡으러 갑시다. 네?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안전 표지입니다.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정된 차로임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합니다. 이런 표지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세워둘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입니다.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임을 알려주는 주의 표지입니다.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자전거 안전입니다. 정말 범인이 나타날까요? 어허, 걱정하지 말아요.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언제 나타나는데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글피 그글피 하여튼 좀 전까진 쨍쨍했는데. 요즘 날씨가 좀 그렇죠? 봄 가을도 없어지고. 갑자기 흥분해지기도 하고요. 푸른양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지구 온난화라. 푸른양은 자동차와 자전거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일단 자동차가 훨씬 빠르잖아요. 물론 자동차가 빠르죠. 그런데 자동차가 항상 빠르던가요? 자동차가 자전거보다 더 빠르다고도 생각하지만 이런 도시에서 과연 자동차가 더 빠를런지는.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도로는 계속 넓어지고 소음과 대기 오염도 심해지죠. 자동차를 타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야겠죠. 저 차는 왜? 안 내리는 차입니까? 그거 아주 비싸 보이는군요.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걸까요? 지난 수요일 밤에 뭘 하고 지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날은 기억 안 나는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 전 아니에요. 그날 돌돌이를 만나기는 했지만 맞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요. 알리바이를 확인해 줄 사람은 있나요? 아니요. 혼자 놀아서요. 좋아요, 좋아.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죠? 사건 당일 당신은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샀더군. 그걸 어떻게? 그럼 당신이 범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비만두 씨. 예? 비만두. 당신은 당신의 스포츠카에 혹하지 않는 푸른 양을 괴롭히려고 돌돌이를 데려갔어. 우리 돌돌이 어딨어요? 빨리 돌돌이 내놔요! 푸른 양, 흥분하지 마요. 돌돌이는 바로 여기 있으니까. 돌돌이 어딨어? 돌돌이 내놔! 전 단지 푸른 양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봐! 어때? 우와! 그러고 보니 차는 날씬한데 엄청 통통하시네요. 이거 다 근육이야. 답답한 친구로구만.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운동 부족이 될 수밖에. 그러게 말이에요. 가까운 미국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자동차로 통학하는 버릇이 퍼지면서 비만 아동이 4배 가까이나 늘었다니까요. 그럼 우리 돌돌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돌돌아, 너 어디 있었던 거야? 누나가 출장을 간다길래 저도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그냥 말도 없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참. 사무실에 메모 남겨놨는데요. 사무실에? 누나한테 전해달라고 박사님 책상에 올려놨는데 박사님 못 보셨어요? 메모?
이번 사건을 해결하면서 얻은 게 참 많아요. 사건이요? 사건이 있었어요? 농담이에요, 박사님. 전 해피엔딩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다녔더니 허리선이 몰라보게 빠졌더군요. 자전거 덕분에 더 건강해지셨네요? 그래, 돌돌이. 여행은 어땠나요? 요즘 부쩍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많아져서 편하게 다녔어요. 이제 조만간 전국 일주도 해보려고요. 그럼 이번 휴가엔 우리나라 멋진 곳을 자전거로 돌아볼까나? 옳거니! 비만군도 데려가면 좋겠군요. 자전거를 타면 나처럼 멋있어질 테니 말입니다.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내뿜습니다. 하루 10km의 거리를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이동하면 1년에 약 300리터의 연료가 절약될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600여 킬로그램 줄이게 돼서 무려 200여 그루의 어린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전거, 환경입니다.